반갑습니다, 여러분. 한의사 케빈입니다. 오늘도 역시 뇌의학 12강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저번에 한번 제가 설문을 드렸죠. 뇌의학 4강에서 내가 치매에 걸릴 사람일까? 자, 다음 문항에 답을 해보세요 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설문을 답을 하셨는데요. 자, 이번에는 내 뇌 염증 어느 정도나 심각할까? 다음 문항에 답을 해보세요. 이렇게 지금 보면서 총 26개의 질문이 나가거든요. 거기에 이제 자기가 몇 번에 해당되는지 그 번호하고 총 몇 개인가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뇌에 실제로 이 뇌에 얼마나 지금 염증이 진행되고 있는가. 뇌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까지 전부라고 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쪽 전체의 뇌에 현재 염증이 얼마나 있는지를 이제 확인하는 설문입니다. 요거 한번 답을 해보시고요. 그래서 치매, 자, 뇌염증. 오늘 이제 뇌염증이 많을수록 이런 치매에 올 확률이 높겠죠. 치매에 올 확률이. 자, 치매는 단순하게 이 뇌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여기 이제 오늘도 사실 한의원에 이제 루게릭병에 걸리신 분이 오셨어요. 이제 루게릭에 걸리신 분이 오셨는데 그 뭐 10만 명 중에 한 명이 올까 말까 한 그런 희귀 질환이죠. 난치 질환이기도 하고. 근데 이분은 지금 한 3년이 됐는데 이제 다리는 좀 걷긴 하는데 팔 힘을 원래 힘의 한 10%, 15%밖에 못 써 가지고 팔을 잘 올리지도 못하고 그래서 옷 입는 것도 되게 어려워하시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그분은 이제 이 중풍 치매, 파킨슨, 루게리 이런 것들이 사실은 거의 사촌간이에요. 좀 조금 다른 부분이 있긴 하지만 결국 뇌에 문제가 왔고 이 중추신경에 문제가 온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비슷비슷한데 제가 중풍 치매, 파킨슨 손해 위축증 이런 것들을 같이 보는 이유는 뭐냐면 역시 그분의 이 목도 심하게 틀어져 있더라. 목이 거북목이 돼 가지고요. 목이 이만큼 나가 있어요. 원래 귀하고 이 어깨선은 일치해야 되는데 이 귀가요 이만큼 나가 있어요. 한참. 그러니까 음 이 흉곽이 또 좁아지 이제 이게 등이 이제 목이 앞으로 나가면 거북목이 되면서 등이 이렇게 굽죠. 그러면서 이분은 "깊은 숨을 못 쉬겠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문제가 많이 온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치료를 오늘 해 드렸어요. 당연히 제가 교정을 해서 등에서 인제 우두둑 소리가 날 수 있게 좀 올라가서 밟아 드리기도 하고 그다음에 목도 교정을 해 드렸죠. 그리고 도침 놓고 그다음에 사독 약침 놔 드렸습니다. 네. 자, 그래서 뇌의학 2차 설문을 드릴게요. 뇌와 온몸의 신경에 염증이 얼마나 퍼져 있을까? 자, 중추신경, 중추신경에 염증이 있을 때 나타나는 증상들. 다음 편에는 전신에 염증이 있을 때에 대한 설문조사가 나올 겁니다. 일단 오늘은 자, 여기 이제 뇌 자체가 여기 있기 때문에 뇌하고 이만큼 척추 끝까지 쭉 가는 게 이제 중추신경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12개의 뇌신경이 또 이렇게 나와요. 얼굴 쪽으로, 얼굴 이런 데로. 그래서 중추신경과 일부 뇌신경이 관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문들 보시면 어떤 거는 중추신경이고 어떤 거는 뇌신경이고 막 이런 게 있어요. 하지만 얼굴 쪽, 머리 쪽에 가깝기 때문에 그냥 하나로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뇌와 신경에 얼마나 지금 문제가 와 있는지를 한번 보자고요. 자, 현대인들은 모두 뇌염증이 있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이 스마트폰은 제가 분명히 말했죠. 스마트, 현명한 게 아니고 똑똑한 게 아니고 sick, S-I-C-K, 사람을 병들게 만드는 sick폰이에요. 나는 자연인이다. 그 산속에 있는 분들이 바로 우리 고대인들, 고조선 시대 사람들은 아마 그렇게 살았을 것이다. 그런데 이제 어떤 문헌에 보면 고조선은 상당히 이제 문명화된 곳이라 뭐 신석기, 구석기 때와도 다르다 이렇게 하는 뭐 환단고기 그런 내용도 제가 봤는데 맞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제 산속에 살고 있는 이런 자연인 같은 경우는
정말 옛날 그 좀 미개했던 사람들이 살았던 그것보다는 업그레이드가 된 버전이긴 한데, 자 고대인들은요. 고대인들의 스트레스는 매일 먹는 거 찾는 거, 그죠? 힘든 노동이겠죠? 수렵과 채집, 뭐 고기 잡고, 요즘도 보면은 아프리카 부족 보면은 6시간씩 막 돌아다니고, 남편들은 저기 동물 잡고 여자분들은 물 떠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추위, 더위, 무서운 들짐승들의 위협 정도였을 거예요. 그 당시에 스트레스가. 그죠? 그러나 요즘 현대인들은 자연과 함께하지 못하고 공부하고, 이 공부도 얼마나 스트레스입니까? 사실 저도 공부 많이 했지만 힘들어요. 사실 엄청 힘듭니다.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 힘내시기 바라고요. 자, 직장에서 일하고 뉴스에서 놀래고 분노하고 정치, 경제, 사회적 문제 때문에 또 잠을 자면서도 몸이 망가진다고 그랬죠. 제가 왜 그랬죠? 잠을 잘 때 반드시 누워 자는 게 제일 좋은데 오른쪽으로 자고 왼쪽으로 자고 또는 엎드려 자고 하면서 체형이 많이 틀어집니다. 네. 그래서 어떤 유튜브에 보면은 왼쪽으로 자야 된다, 오른쪽으로 자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구조의학적으로 보면 반드시 자는 게 제일 좋아요. 반드시 자야 몸이 이렇게 휘어지지 않거든요. 자면서 한쪽으로 이렇게 몸을 틀고 자면은 어깨가 눌리기 때문에 오십견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힘든 일 안 해도 오십견이 오는 경우는 대부분 자면서 생긴 습관이에요. 예. 그래서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인간 평균 수명이 고대일 때는 40살이 되었을까요? 그죠? 예. 이런 힘든 노동과 추위, 더위, 무서운 들짐승 때문에 40을 넘기기 힘들었을 거예요. 자, 뇌 염증이 가득 쌓이기 전에 자연사나 병사를 했겠죠. 암이나 중풍 받기도 전에 사망했을 겁니다. 네. 자, 현대인들은 80세 평균 수명이라 이 우리 뇌에는 염증이 가득할 거예요. 그래서 그 염증 체크 리스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뇌 염증이 얼마나 있는지 다음 설문에 응답을 해주세요. 총 25가 아니고 26문항입니다. 자, 1. 머리털이 난 두피 부위를 꿀밥을 주는 강도로 여기저기 눌러보니 아픈 곳이 많다. 이런 분들, 나이 드신 분들은 거의 다 아플 겁니다. 자, 평소 머리가 아픈 적 있다, 또는 머리가 아프다, 두통 있는 분들, 어지럼증 있는 분들, 그죠? 탈모, 머리가 숱이 해성해성하다, 이런 분들도 다 뇌에 염증이 있는 겁니다. 젊은 사람이 이렇다 그러면, 그죠? 당연히 더 그렇죠? 흰머리가 있다도 될 수가 있겠네요. 흰머리가 나이에 비해서 많거나 흰머리가 있는 경우도 염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흰머리가 왜 나는지 아십니까? 흰머리? 흰머리는요, 더 이상 내 생존에 필요 없는 것부터 내 몸에서 덜어내거든요. 나이가 50이 됐을 때 이 머리가 검은색이든 흰색이든 내 몸에는 내 생명을 유지하는 상관이 없어요. 이해 가시죠? 머리가 희다고 해서 내가 살아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머리 쪽으로는 피를 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머리가 피를 받아먹지 못하면 머리가 검지 못하고 멜라닌 세포가 제대로 활성화가 안 되니까 하얗게 변하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그래서 생명에 관계없는 기능을 먼저 떨어뜨리기 때문에 머리가 하얗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젊은 나이에 머리가 하얗게 됐다, 염증이 있는 거예요. 뇌에 벌써. 자, 머리를 눌러보니 머리가 너무 딱딱하다. 정말 돌처럼 딱딱한, 우리가 옛날에 야 이 돌대가리야 그러죠. 그런 경우도, 너무 딱딱한 경우는 약간의 쿠션이 있어야 됩니다. 약간은. 그러죠. 또는 그 반대로 머리가 너무 물컹한 분도 있어요. 이런 분들도 뇌에 염증이 있고 뇌가 살짝 부은 겁니다. 부은 거예요. 자, 우리가 다리 붓듯이 우리가 오랫동안 서 있으면 다리 붓는 분들 있죠? 똑같은 거예요. 뇌가 부은 거예요. 그래서 뇌척 속의 흐름이 원활치 않기 때문에 물컹물컹해지는 겁니다. 자, 기억력이 좋지 않다. 남들보다 얼굴색이 붉다.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얼굴이 붉으면 붉고 좋네. 그런데 얼굴 붉은 건 절대 좋은 증상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약간의 혈색이 있는 것이 좋지, 붉은색이다 그러면 이건 심장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전반적으로 뇌에 염증이 있는 겁니다. 자, 눈이 건조하거나 혹은 눈이 침침하거나 눈알이 뻑뻑하거나 비문증이 있다. 이거 다 100%
뇌 염증이 있는 겁니다. 자, 9는 입이 마르다. 10번은 코안이 마르다. 예. 이런 것들이 전부 뭐 코와 입이 마른데 뇌 염증이 있나? 당연히 있습니다. 당연히 있습니다. 예. 자, 안면 홍조, 주사비가 있다. 딸기코 이런 경우도 당연히 있고요. 자, 이명이나 뇌명 난청이 있다. 당연히 그렇습니다. 비염이 있다. 비염도 비염 자체가 또 이 뇌에 열을 유발하거든요. 예. 우리가 코로 숨을 쉴 때 코로 공기가 잘 들어와야 뇌 열이 꺼지는데 열이 꺼지지 않죠. 그래서 비염이 있으면 입으로 숨을 쉬면 이 머리를 식히는 기능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자, 목이 늘 뻐근하다. 예. 그쵸? 그다음에 머리나 얼굴에 땀이 잘 난다. 남들보다 많이 나시는 분들은 다 뇌 염증이 있는 겁니다. 식사 시나 평소에 콧물이 줄줄 난다. 마찬가지고요. 얼굴이나 목에 대상포진이 온 적이 있다. 이건 신경염증이 이미 왔기 때문에 100% 뇌염증이 있는 겁니다. 자, 지루성 두피나 지루성 피부염이 있다. 지루가 뭐죠? 이게 이제 그 끈적끈적하고 그죠? 맑지가 않고 탁하죠, 그죠? 예. 그런 경우도 당연히 두피 열이 생기면서 생기는 증상이기 때문에 염증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자, 구안화사, 안면마비 혹은 3차 신경통 앓은 적이 있다. 안면 경련 전부 다 뇌에 압이 차 있고 뇌에 열이 있는 겁니다. 자, 치통이 있거나 턱관절 장애가 있다. 예, 이것도 당연히 그렇습니다. 자, 턱관절 장애 있을 때 씹을 때마다 이 양쪽 오른쪽 턱과 왼쪽 턱이 아구가 맞지 않으면 한쪽에서 탁탁탁 하면서 뇌를 자극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열이 생기는 거예요. 자, 특장의 브레인 포그, ADHD 중에 하나가 있다. 또 혹은 복수로 있다. 그러면 이것도 100% 뇌 압이 차서 그런 거거든요. 중풍, 치매, 파킨슨, 손해의 축증, 다발성 경화증 중 하나가 있다. 이건 뭐 당연히 그런 거고요. 기타 뭐 뇌 관련 뇌 병명이 붙은 질환이 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불면증이 있으면 100%죠. 정신과 약을 복용하고 있다. 우울증, 공황장애, 조울증, 정신분열증, 뇌전증 중 하나가 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뇌압이 차는 느낌이 있거나 안압이 높다는 진단을 받은 적이 있다. 여기서 몇 번에 해당하고 몇 개가 본인에 해당하는지 한번 쭉 적어보세요. 네, 적어보시고요. 자, 정답이 나갑니다. 0에서 5개는 현대인 치고는 뇌 염증이 아주 심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열심히 케빈의 즐거운 음악을 들으시면서 뇌를 셀프 지압하세요. 제가 조만간 그동안 한번 울리려고 제가 슬픈 음악도 한번 보냈죠. 이제 즐거운 음악, 기분 좋은 음악을 또 하나 제가 만들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걸 들으면서 뇌를 자꾸 지압하세요. 그 음악을 틀어놓고 항상 설거지도 하시고 음식도 만드시고 집에 있을 때 차 마실 때 들어보세요. 그다음에 운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퇴근할 때 틀어놓으면 엄청 기분이 업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걸 좀 이용하셔서 음악 치료를 하십시오. 그러면은 스트레스가 다운되면서 또 즐거운 기분이 들면서 뇌 기능이 좋아져요. 그렇게라도 여러분들 유지를 하셔야 됩니다. 자, 6개에서 10개는요. 음식과 생활 습관이 뇌 염증을 많이 부른 상태예요. 그래서 해독할 수 있는 음식을 드시면서 뇌를 셀프 지압하고 이런 분들은 사실 6개에서 10개 당한다. 이건 벌써 이미 환자입니다. 환자. 결코 만만한 상태가 아닙니다. 해독이란 관점에서 해독을 하고 뇌압을 낮추는 어떤 그런 것들을 해야 돼요. 제가 나중에 이제 지압법도 다시 한번 제가 직접 시범을 보이면서 뒤에 올릴 겁니다. 자, 11개에서 15개다. 여러분들 이 증상들이요. 여러분 만만한 증상들이 아니에요. 근데 이것이 11개가 넘어간다. 이거는 뭐 이제부터는 심각합니다. 심각하게. 그래서 11개에서 15개면 부모로부터 안 좋은 유전자와 체형을 받아 몸 상태가 매우 좋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은 어릴 때부터 몸이 좋지 않다고 봐야죠. 환자로서 이런 걸 다 하시면서 의사의 도움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15개 이상이면 사실 중환자죠, 중환자. 예. 근처에 병원이나 한의원에 가셔가지고 검사도 해보시고 네, 집중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뇌 쪽에 심각한 문제가 이미 생기셨기 때문에 뇌 관련 질환으로 사실 문제가 많이 올 수 있어요. 이미 이런 분들은 11개 이상 있는 분들은 지금 이런 것들 때문에 계속 병원에 아마
다니고 계실 건데 여기 있는 증상들이 다 만만한 증상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증상 하나하나가 만만한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이 증상 중에서 5개만 걸려도 벌써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병원 한의원 갔어도 이걸 다 여러분 안면홍조 주사병 쉽습니까? 이명이 쉽습니까? 그죠? 비염도 자꾸 재발하죠. 머리 땀 나는 거 어렵다고 그랬어요. 콧물 나는 거 어렵다고 그랬고 대상포진, 후유증 한번 오면 얼마나 힘듭니까? 지루성 두피나 피부염 이거 되게 쉽지 않거든요. 예, 마찬가지예요. 뇌압 찬다고 이것도 쉽지 않거든요. 예, 브레인 포그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쉽지 않단 말이죠. 자, 결론은 여러분들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일단 11개 이하이신 분들은 거의 셀프 케어가 가능하신 분인데 자 10개도 사실 이게 만만한 증상은 아니라고 했어요. 여기서 10개 걸리면 이게 다 걸린다는 얘기인데 이것이 만만한 증상 아닙니다 사실은. 그래서 어 0 개에서 5개 이런 분들 제일 좋은 거죠. 근데 6 개부터 이상은 무조건 치료가 좀 들어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 먹는 습관도 한번 되돌아보시고 내가 너무 설탕을 많이 먹거나 어 인제 짠 음식은 사실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우리가 인제 맛소금 그죠? 꽃소금 이런 것들은 이제 좋지 않다고 그랬죠? 하지만 제가 옛날에 소금 추천할 때도 그런 것들은 좋은 소금이기 때문에 최대한 짭짤하게 먹어도 된다. 우린요 단 것은 여러분들 마음껏 먹을 수 있지만 짠 것은 마음껏 먹을 수가 없어요, 짜기 때문에. 그래서 짜게 먹으라고 해도 그렇게 먹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바다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항상 짠 것에 대한 그 욕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했지만 병원에 가도 의사분들이 짜게 먹지 말라고 하지만 저염식하라고 하지만 항상 링거를 환자가 몸이 좋지 않으면 그 짠 거를 몸에다 집어넣죠. 링거가 식염수가 우리 인체의 소금 농도와 똑같은 0.9 잖아요. 그죠? 그거를 어 몸이 아픈 사람한테 링거를 꽂아 주면서 짜게 먹지 말라고 하는 것도 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여러분의 대책은요. 산으로 갈 수 있으면 제일 좋습니다. 예 정말 산은요 왜 좋냐면은 일단 산에서 살게 되면은 일단 공기 어 바람이 이렇게 지나간 소리라든가 이파리와 나무잎이 부딪히는 소리가 전부 자체가 그 자체가 음이온이에요. 음이온. 예. 그리고 땅을 밟고 살게 되잖아요. 예. 얼싱이죠. 어싱. 어 그 어싱이라고 해서 그 내 몸의 나쁜 전자를 밖으로 지구 흙 쪽으로 보내주는 그런 역할도 하고 또 개울 물소리 또 강아지 한 마리 키우면 또 교감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텃밭에서 자기가 좋은 음식 먹고 일조량 그죠? 그야말로 공기도 맑죠. 제일 좋지만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실적인 대안은요. 일단 목과 머리를 열심히 지압하는 겁니다. 제 뇌의학 강의 볼 때는 무조건 숟가락도 좋아요. 아니면 뭐 도장도 좋고 리모컨도 좋습니다. 머리를 막 지압하십시오. 손으로 하면 아파요 사실 나중에는. 막 문지르고 하십시오. 가진 모든 도구를 동원해서 목과 뇌를 자극하라. 이 목도 중요하죠. 앞목, 옆목, 뒷목. 자, 더욱 심한 증상으로 고생한다면 의료진을 찾아가십시오. 뇌염증을 잡고 치매를 때려잡는 지압법을 제가 시리즈로 몇 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잘 따라오세요. 아시겠죠? 자, 오늘 내가 치매에 걸릴 사람일까? 예, 이어서 연관해서 내 뇌염증 어느 정도 심각할까? 자, 인제 여기 쭉 보셨으니까 여기에서 본인이 해당하는 숫자하고 몇 개나 해당하는지 한번 남겨 보십시오. 사실 이 숫자대로 적어 놓으면 이것도 이분이 어디가 어떻게 문제가 와서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보지 않아도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1 번, 3 번, 뭐 6번 이렇게 뭐 9번 이렇게 있다 그러면 뭐 저는 딱 떠오릅니다. '이분이 어디가 어떻게 틀어져 있고 어떻게 안 좋겠구나.' 또 뭐 '살이 쪘겠구나. 살이 말랐겠구나.' 이런 것들도 다 확인이 가능해요. 이런 증상 하나하나가 이유 없이 적어 놓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대상포진이 목에 왔다 그러면 이분은 어디에 신경에 눌려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제가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증상이 뭐 11 개, 12 개 뭐 20개 가까이 되시는 분은 잘 없겠지만 그런 분들은 이제 이렇게 번호하고
개수를 남겨보시란 말이죠.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 병은 알리는 게 좋아요. 제가 저번에 그 뇌의학 강의했던 거 여기 인제 그리고 제가 며칠 전에도 물어봤잖아요. 어디가 아프다. 그거 제가 인제 추가로 댓글 달아주신 분들 제가 영상을 따로 만들겠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 몸이 이렇게 증상이 있었는데 지금 이렇습니다."라고 남기신 분들 몇 분 계시거든요. 이제 그분들 증상 설명하면서 여러분들 또 공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본인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여기 밑에도 답글을 달아주세요. 그럼 제가 영상 만들어 가지고 이 뇌의학, 뇌 관련해서 또 염증 관련해서 신경 관련해서 어떤 상황인지 또 어떻게 셀프 케어를 해야 되는지 또 어떤 형태의 치료를 받아야 되는지 제가 설명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가느라고 하셨습니다. 이상 한의사 오남재 케빈이었습니다. 아라라 아라라 반복되는 통증과 깊은 고민들 난치 치료의 길을 걷는 한의사 케빈 당신의 아픔을 진심으로 듣고 희망의 맥을 짚어나갑니다. 마음까지 보듬는 따뜻한 손길 여기는 성남 경희자의 한의원